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3일 저녁 6시입니다. 국방부가 아주 놀라운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여 다시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국내 정치 관련 질문이나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던 관례와는 매우 다른 태도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여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말합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동일하냐라는 기자 질문에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2차 계엄 우려가 무성했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서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제2차 비상계엄 우려와 관련하여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지만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참모의장의 도움 없이는 실제 병력 동원과 지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오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방부가 재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군대 지휘에 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 견제 장치와 절차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비상계엄령을 폈다가 내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그 문장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조건 없이 복직한 윤석열 대통령이 제2 비상계엄령을 펴려고 할 때 그것이 헌법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장만 본다면은 이거는 또 논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을 해가지고 정말 북한이 사주한 소요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졌다. 서울에서 시가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계엄령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계엄령도 국방부는 따르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포괄적으로 제2차 계엄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돌아와도 비상계엄령은 절대 펼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김정은에게 나쁜 사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야 우리가 남침해도 국방부는 비상계엄령을 안 펴겠구나. 그러면은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교한 오해가 없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6일에 국방장관 대행이 제2차 계엄은 그런 요구가 있어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무력화되어 가지고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제2차 계엄이 있느냐 없느냐 뒤숭숭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똑같이 반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국군 통수권자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비상계엄령을 펼 수 없는 비상계엄령 요건이 있는데도 비상계엄령을 펼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헛개비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복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변론으로 국방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절대 흠이 잡히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으로 해서 말썽이 생기면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그 나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취임식은 보통 그날 오전에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무를 개시하는 것은 그날 0시입니다. 새벽 0시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국군 통수권 지휘를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임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군 통수권을 놓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게 태평양 전쟁으로 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일본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천황에게 있다고 해놓고 그 국군 통수권을 내각에서 일반 장관들이 그 국군 통수권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을 시켜놓고는 천황이 가진 국군 통수권을 바로 일본의 군부가 집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부가 천황을 따돌리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으로 막 치닫고 했는데 그때 천황이 적절하게 제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국군 통수권을 천황에게 주지 않고 내각 총리 대신 즉 수상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국군 통수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적 설명은 헌법 제5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헌법 제5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게 국군의 사명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준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5조를 이번에 어긴 거죠. 군대를 사적 목적에, 불법적 목적에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헌법 제74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77조,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딱 어긴 거죠.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지만은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나 국회는 정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긴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군권 통수권과 관련된 헌법의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비상계엄령을 펴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구술을 하면서 정작 헌법 공부는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지만은 복직할 때 일어날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를 복귀하면은 바로 오늘 국방부가 말했던 대로 계엄령 펴자고 해도 군대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도 아니고 아주 위험천만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그걸 북한 노동당 정권이 활용할 수도 있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불가피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복직했을 때 일어날 군과 대통령과의 갈등 그리고 군 내부의 친 윤석열 파와 국가에 충성하는 파의 어떤 갈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군이 분열되면은 그게 바로 국가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그건 내전 상태로 가는 길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호시탐탐 한국을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데 국군이 분열되면 되겠습니까? 새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12월 3일의 무도한 친위 쿠데타의 부작용을 실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